지난 시간에 온도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온도라는 것이 분자 관점에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주차 자료에서도 원자가 규칙적인 결정을 이루고 온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2주차와 3주차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도가 바뀔 때 이 thermal expansion, 그 열적으로 팽창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원자 사이에 interatomic force, 이제 상호간의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온도 올라가면 평균 운동 에너지 혹은 여기서는 진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진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수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진동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의 힘에 의한 거니까, 그리고 위치 에너지를 이제 봤을 때 이게 비대칭일 때 평균적인 위치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잠깐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B 포인트가 격자 내에서 원자 진동이 가까울 때라고 C를 원자 진동이 멀 때라고 해서 이거를 그림 표시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비대칭이면 최소점에서 에너지가 높아지면 이렇게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쪽이 RB가 되고, 이게 많이 비대칭이면 이렇게 되겠죠. RC가 돼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이 중점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중점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에너지 커질수록 오른쪽이 많이 이제 바깥에 좀 더 많이 머무르게 되니까 이렇게 증가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포텐셜 에너지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thermal expansion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thermal expansion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 변화에 대해서 상대 길이 변화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갈 때 1도씩 올라갈 때 얼마만큼 길이 변화가 1% 혹은 뭐 2% 이런 퍼센트 단위로 정의할 수도 있고, 상대 길이의 비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의를 할 때 thermal expansion, 이제 thermal expansion of coefficient, 온도에 대한 팽창 계수라 그래서 람다가 이제 시간에 대한 온도의 변화에 대한 상대 길이 변화, 원래 L0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델타 L이 L0의 람다의 델타 T다 라고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변화율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이제 L은 이제 L0의 상수 하고 L0의 1 플러스 람다의 델타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델타 T가 0일 때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이게 바로 람다의 L0 곱을 한 거고, 델타 T 0일 때 L0가 되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길이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L0의 1 플러스 람다의 T 마이너스 T0 라고 표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L0가 T0일 때 길이고요. 이 T0에서 T만큼 증가했을 때 L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게 이 T0의 정의를 달리하면, 예를 들면 여기 300K이고 또 다른 TJ를 이제 350K 그러면 그때마다 이 L0 값이 다르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U의 R에 대해서 이제 어시메트릭 한 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최소 값이 U 미니멈 값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
이 제곱이 되는 텀이 A2의 R-R0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3의 R-R0의 삼성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아까 그림에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일 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시메트릭 텀이다. 어시메트릭 텀이다. 그래서 여기 어시메트릭 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A2의 R-R0 파트가 여기 이제 중간에 시메트릭 하지만 하모닉 하지 않은 안하모닉 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람다는 여기에서 이제 A2하고 A3의 B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힘에 해당되는 파트가 DU의 DR이 여러분 알고 있는 마이너스 했는 것이 바로 힘이죠. 이게 힘입니다. 힘인데 이걸 이제 앞에 거 U 미니멈을 미분하면 0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의 2A2의 R-R0고요. 플러스 3A3의 R-R0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DU의 DR이 미니멈이 되는 위치에서는 이게 R은 R0니까 0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R0를 넣으면 U에 R0를 넣으면 U 미니멈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그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이거를 상대 요 람다 t라는 것이 온도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때 t0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대 개수를 이제 L0분의 dt에 L이 dtl이다 라고 하는 걸 t에 대한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걸 이제 식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보면 t-t0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t에 대한 요 t0 중심으로 해서 얘가 폴리노미얼로 근사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근사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의 상대 개수에다가 B의 t-t0의 플러스 C의 t-t0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thermal expansion of coefficient도 t에 대한 함수로 t0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2차 함수로 변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얘도 변해버리니까 이제 보면 t에 대해서도 람다가 변하거든요. t에 대해서도 람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컨스턴트 하지 않고 변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L은 똑같이 쓰더라도 L0에 1 플러스 람다에 t 마이너스 t0 해주는데 이 람다가 t에서 t0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t0에서 t까지 쭉 변한다 그러면 이 람다를 평균값으로 취한다 라고 생각해서 이 람다파는 t에서 t0까지 이 사이의 평균 람다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t0분의 1에 t0에서 t까지 람다의 t에 dt를 적분을 해서 이 평균값을 이제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thermal expansion of coefficient가 달라지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식을 이제 쓴 예가 나오는데요. 예제 이제 1.9번을 보면 이제 1.9 보면 V가 V0의 볼륨인데 이게 볼륨인 경우에 이제 이게 1 플러스 3 람다의 델타 T다라고 주어지는 것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XY 지로 생각해 보면 볼륨이 있으면 X 성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Y 성분도 있을 거고 G 성분도 있을 겁니다. 각각이 이제 X가 이제 X0에서 1 플러스 람다의 델타 T가 되고 Y가 Y0에 1 플러스 람다의 델타 T가 될 거고
그 다음 g가 g0에서 1 플러스 람다의 델타 t가 될 거니까 이게 볼륨에 대해서는 이제 볼륨이 x, y, g 이게 볼륨이니까요. x0, y0, g0는 요 세 개 곱을 한 거죠. 그죠? 세 개 곱을 한 거니까 이걸 이제 테일러 정리 해보면 3 람다의 델타 t 플러스 1을 쭉 제곱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v하고 v0 비교했을 때, 길이에 대해서 특정한 t0에서 t까지 증가할 때, 람다라는 thermal coefficient, thermal expansion of coefficient 자체가 길이에 대한 값이 있으면 볼륨에 대한 b는 3배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 문제가 알루미늄인 경우에 이 로가 얼마인데 얘가 25도실 때 얼마인데 람다가 얼마더라. 그럼 이제 이게 온도를 올렸을 때 볼륨은 얼마나 증가할 겁니다. 볼륨이 증가하는데 질량은 그대로 있으니까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런 볼륨이 증가함으로써 밀도 낮아질 때 볼륨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할 때 리니어 요 길이에 대한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나와 있으면 요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한 얘가 되겠죠. 그죠? 예제 1점 10번도 이런만 보면요. 예제 1점 10번을 보면 실리콘인 경우에 얘가 나오거든요. 실리콘인 경우에 얘가 나오는데 실리콘인 경우에 이제 보면 여기 나옵니다. 보면 람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식이 복잡해요.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1-의 엑스포넨셜의 t 나서 5.548에 시마 10속 되게 복잡잖아요. 식이. 그죠? 그러니까 리니어 칸스턴트 값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이걸 계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람다 바를 써주고 t-t0의 기준점에다가 1에 t0에서 t까지 해서 람다의 t에 dt 한 값을 가지고 L은 L0의 1 플러스 람다 바에 t-t0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저게 그 실리콘 팽창하고 이제 부피 팽창 개수가 바로 서멀 익스펜전에 의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쓰게 되는 계산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만 보면요. 1mm 이게 왜 중요하냐면 1mm 칩이 얼마나 팽창하느냐. 뜨끈뜨끈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팽창하느냐 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보면 이거 계산했을 때 퍼센트로 따졌을 때 이제 이게 0.1%다. 예를 들어서 이 0.1% 정도의 길이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 위치 변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원래 패턴이 그려질 때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패턴을 쭉 이렇게 소자 패턴을 웨이퍼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얘가 뜨끈뜨끈 가열했더니 얘가 늘어나면서 1mm 정도 이게 사이즈라면 이게 1 마이크로미터 움직이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수 마이크로미터가 싹 움직일 수 있겠죠. 웨이퍼 단위면 더 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팽창 개수 다 고려해서 이제 패턴을 그려도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 가장 우리가 특징 나타나는 것 하나가 이 서멀 익스펜전 부분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실질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 재료가 우리 열 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열 처리를 하게 뜨거 가열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특성 변화에 어떤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바뀔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변할 때 이제 온도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논의한 과정에서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 펑션이라는 걸 했었는데 속도 분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시각화된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분자 분포의 운동 분포가 이런 막스웰 볼츠만 분포 함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특정한 속도에 대해서 속도의 제곱, 엑스포넨셜 이런 텀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V에 대해서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온도에 대해서 이 T에 대해서 분포가 나오는 거, 질량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봤었죠. 자, 이런 상황은 서로 충돌하면서
열 평형 상태에서의 입자 속도 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막스웰 볼츠만 분포는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을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로 변화를 바꿔서 이걸 MV 2분의 MV 제곱이 2분의 MV 제곱이 우리가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V를 요 위에 표현되어 있는 V에 대한 표현을 이제 에너지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요 이 속도에 대한 분포가 이제 NV라고 있으면 dV라 그러면 V에서 V 플러스 dV 사이에 있는 입자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에너지로 했을 때 에너지가 E에서 E 플러스 DE다 라고 해보면 그때는 에너지로 표현되어 있는 density로 하면 NE의 DE가 될 겁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의 그 분포의 개수, 그러니까 에너지가 E에서 E 플러스 DE 충돌의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요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게 같을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의 범위하고 개수하고 같을 거니까 이게 속도에 대해서 density한테 나온 거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걸로 표현한다 그랬을 때 실제 NV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dV의 DE를 우리가 곱을 해주면 에너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V제곱 돼 있잖아요. V제곱 돼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2분의 MV제곱이니까 V제곱은 N분의 2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DE를 이제 D는 MV의 DV다 라고 생각해보면 DV의 DE라는 것은 여기에서 해보면 MV분의 1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이 V가 M의 이 V라 여기서 보면요. 2 나누기 M의 루트가 V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M분의 2E 1이니까 이거는 루트 2ME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NE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앞에 그대로 써주고 4파이 N에 2파이 KT분의 M에 2분의 3성을 해주고 V제곱은 여기서 N분의 2를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2에 나누기 K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dV의 d를 곱을 해주니까 dV의 d를 곱을 해주면 여기에 루트 2me 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보면 요 값을 했을 때 보면 NE가 적어도 루트 2에 마이너스 2에 나누기 KT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앞에 개수는 맞춰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 적어도 알 수 있는 거는 앞에 에너지에 대한 요 텀이 있고 루트 2가 있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파트가 엑스포넨셜 파트가 급격히 변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에 대해서 E에서 E 플러스 D 사이에 어떤 얼만큼의 개수의 입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개수는 엑스포넨셜에 비례하는 볼츠만 팩터라고 정의되어 있는 요 팩터에 의해서 주로 많이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전체 n개에서 에너지에 대한 요거를 일반적으로 앞에 C가 루트 2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엑스포넨셜 비례하는 걸로 하고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런 볼츠만 에너지 분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런 에너지가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이 막스웰 볼츠만법을 따르지만 특정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이 equipartition of energy라 그래서 같은 정도의 에너지가 이렇게 분배가 된다 평균적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스웰의 이제 equipartition 이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이 에너지가
갈 수 있는 운동 상태로 골고루 이제 분포적 평균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2분의 3kT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에너지가 2분의 3kT더라 라고 이제 유도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도를 할 때 앞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히트 커패시티 하고 얘기할 때 2분의 3kT다 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유도를 했었는데요. 2분의 3kT라고 하고 실제 이제 요 보면 2분의 3k일 때 계산했던 게 뭐였냐면 2분의 m의 v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의 vy의 제곱 플러스 2분의 m의 vc 제곱 요거를 가정해서 합쳐서 얘가 2분의 m v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서 vx의 제곱의 3배하는 것이 v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2분의 3kT가 한 분자에 대해서 평균 운동 에너지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vx하고 vy하고 vg가 이제 각각 같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 움직일 수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이 막스웰 볼츠만 막스웰 이퀄 파티션 오브 에너지라는 동일한 에너지로 분배된다 라고 생각해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운동하는 이 자유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E는 2분의 1의 하나당 그래서 KT에 대해서 F다. 그래서 F를 넣어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2분의 3KT가 3개의 축을 X축, Y축, Z축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운동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로테이션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이제 진동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도 있는데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는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고 이 아량이 이렇게 도는 방향하고 수직으로 도는 두 방향이 있어서 실제 생각해보면 에너지가 2분의 1의 mvx의 제곱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플러스 2분의 1의 m의 vy의 제곱 뭐 y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2분의 1 m의 vg의 제곱 이 위로 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로테이션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때 로테이션에 가는 걸 i y의 이게 오메가 y의 제곱이라는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아량이 회전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2분의 1의 IG의 오메가 G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요 이게 X, Y, G로 되어 있을 때 아량이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보면 얘를 이제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리면 이렇게 돌 거고요. G축을 중심으로 했으면 이렇게 돌 겁니다. X축을 중심으로 했으면 이제 돌아도 별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로테이션에 관한 요 아령 모양의 스프링으로 달려있는 로테이션 관계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따졌을 때 X방향 트랜슬레이션 모션, Y방향 트랜슬레이션 모션, G방향 트랜스 모션, X축을 Y축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 G축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 저게 여러분 일반 물리 때 배웠을 것 같은데 Y축으로 동한 로테이션에 관한 관성 모멘트라 그러고요. 이 가운동량이죠. 그래서 MA 제곱 MA다라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속도의 각속도가 되고요. 질량처럼 생각하면 되고 이게 속도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죠. 2분의 mv 제곱처럼 이게 i고 로테이션 관계되는 거고 여기 각속도라 생각해서 이게 로테이션 관계되는 건데 총 5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렇게 됐을 때 우리가 2분의 5 kt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온도 올라가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스프링이 이렇게 힘을 이제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진동하게 되면 이것에 의한 진동에 의한
2분의 kx 제곱이다. 이런 것도 텀에 붙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이게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두 개만 나타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몰레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솔리드인 경우는 이제 우리 표현할 때 이렇게 용수철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체에 있으니까 이 병진 운동 하기 힘들죠, 그죠? 예상해 보면 그래도 병진 운동을 하지만 로테이션보다는 진동 에너지가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때 에너지는 이제 요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를 보면 2분의 1의 m의 vx 제곱이고 2분의 1의 m의 vy의 제곱이고 2분의 1 m의 vg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분의 kx 방향의 x 제곱, 다음에 y 방향의 y 제곱, 다음 g 방향의 g 제곱, 이렇게 해서 용수철 관점에서 세 방향에 대한 탄성 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이 진동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에너지로 막 떨고 있는 상태를 솔리드 내에 애톰이 결합되어서 진동하는 상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딱 봐도 얘는 지금 6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죠. 6 디그리 오브 프리덤입니다. 딱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로테이션 현재 없죠, 그죠? 전체 에너지는 이제 보면 하나당 2분의 KT에서 6개의 디그리 프리덤이고, 한 몰이면 이제 1몰이면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총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3 NA의 KT가 되는데, NA KT가 이게 이 볼츠만 상수에다가 아보가드로 곱을 한 게 기체 상수입니다. 그래서 3RT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몰당 내부 에너지로 표현되고, 요거를 우리가 단위식 온도 변화에 대해서 내부의 변화를 우리가 몰 단위의 히트 커패시티다 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히트 커패시티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 온도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다 라는, 이제 온도가 변하면 뭐가 바뀌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내부 에너지인데, 진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위에 걸 써보면 이게 3R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R이 나오고 이게 이제 25 줄 per 몰의 이제 값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고체 형태는 온도가 증가할 때 3R로 일반적인 상태의 힙 커패시티가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메탈인 경우도 그렇고. 그럼 이제 일단 고체면 요 비열이, 몰단 비열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정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3R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우리가 이름 붙여놨는데, 바로 둘롱 뿌띠 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료에서는 이제 보면요, 요 자료에서 둘롱 뿌띠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고체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고려해서 3R로 표현이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 문제에서 보면요, 공기 중에 소리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리 속도니까 속도가 2분의 이제 병진 운동이니까 2분의 mv의 rms의 제곱은 생각해 보면 이거는 2분의 3kt잖아요, 그죠? 특정한 온도 상온에서 요 속도의 rms 값이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t다 라고 그러면 v의 rms가 루트의 n분의 3kt로 나오겠죠, 그죠? 나오면 이걸 가지고 질소 분자의 경우 질량 넣고 속도 얼마 되느냐 계산해 보고, 산소 분자가 넣으면 계산 어떻게 되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산소를 넣었을 때 하고 질소를 넣었을 때 해보면 요 사이가 실제 공기의 소리 속도, 실제 움직이는 속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맞춰 보기 바라고요. 또 이제 금속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는 둘롱 뿌띠루를 일단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3R이겠죠, 그죠? 3R인데 이제 실제 몰당 히트 커패시티가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금속이나 이런 재료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화합물의 스페시피티는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는 것에 이제 히트 커패시티는 이제 재미있게도 3R을 이제 요
그 질량비, 개수비, 웨이트비 요거를 고려해서 요만큼 나눠준 값이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 조금 변형이 되는 값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문제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런 그 막스웰의 그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자유도 어떤 운동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를 이제 그 서멀 익스펜전과 그 다음에 막스웰 프린시플 오브 이코파티션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막 충돌도 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이제 고체하고 액체 이제 기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기체로 돌아와서 이 기체에서 이게 좀 막 충돌을 할 겁니다. 자, 충돌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카이네틱 몰레큘러 시어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온도에 따라서 얘가 속도 분포, 또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른 그 개수 분포,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병진 운동 혹은 이 로테이션 운동에 따라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따라서 이런 듀롱 뿌띠 룰 같이 이제 히트 커패시티가 희한하게도 어떤 상수 나타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 기체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가 충돌을 이제 하게 되면요. 이렇게 민 프리 패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줬습니다. 이런 민 프리 패스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충돌에 의해서 이제 요 그 크로스 섹션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반경이 4파이 r 제곱에다가 4파이 r 제곱에다가 실제 길이 l을 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면적에다가 요 길이를 곱을 한 상태에서 요 농도 부피에 대한 이제 개수비를 이게 한계가 될 때 한번 충돌할 때 간 요 사이에 밀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에는 여기 4파이 루트 2의 4파이 r 즉 n분의 1의 정도의 민 프리 패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충돌에 관한 문제를 이제 얘기할 때 그럼 요게 n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민 프리 패스가 굉장히 길어지게 될 겁니다. 길어지게 되는데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온도를 압력을 쭉 낮춰서 진공에 가깝게 하게 되면 요런 그 분자들이 날아가서 그 다음 충돌할 때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길어지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공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런 이 동력을 보면 되는데요. 진공을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 금을 녹이면요 이게 증발합니다. 증발하면 금을 녹일 때 이렇게 보통 이 히터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트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런 보트가 있습니다. 이런 보트가 여기 금가루를 이렇게 금덩을 놔두고 여기를 이제 큰 전류를 흘려주고 얘가 저항체이기 때문에 I 제곱 아래 등의 열이 발생하면 얘가 증발합니다. 증발이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 여기가 진공이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 분자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n이 단위 부피당 n이기 때문에 n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뚝 떨어지게 되면 얘가 이 금원자가 쭉 멀리 날아갑니다. 이렇게 멀리 날아가니까 여기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반도체 재료가 있다 그러면 얘가 날아가서 이게 증착 붙어버립니다. 붙으면 여기 코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공이 아니라 상압이면 여기 가다가 다른 분자가 부딪히게 되어서 여기까지 못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코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을 녹여서 증착할 때 압력을 낮춰주면 이 평균 충돌 거리가 히터와 기판 사이의 거리가 있을 때 충분히 얘가 날아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 이제 한 얘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게 그 예제 1.12에 해당되는 건데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PV는 nRT였잖아요. 그죠? nRT였는데 이게 n이 이제 아보가드로 수분의 실제 있는 것의 개수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고 그랬었고, 이때 길이 이 n이 결국 압력에서 kT다라는 관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관계에서 PV는 nRT가 이제 보면 이 nr은 몰의 수고요. 몰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n을 표현한 거는 여러분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리는데 근데 요게 여기에서 보면 P는 NA분의 라지 N 나누기 VRT 라고 생각해 보면 요게 NA의 R은 이제 기체상 나눠서 이 K입니다. K가 되고 여기 개수에 대한 비를 N의 KT다. NKT다 라고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단위 부피당 개수는 KT분의 압력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요 N하고 요 N을 다르게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에 대한 단위 부피당 있는 것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기압이다. 그래서 1기압일 때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요게 이제 P가 1기압 1ATM이거든요. 1ATM에 그 다음 K가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성에 300K가 됩니다. 요걸 계산할 때 여러분 그 1ATM을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이제 MKS 단위로 해서 요거를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성 곱하기 300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그 1.013 곱하기 10의 5성 파스칼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게 실제 값을 쓸 때 잠깐만요. 자, 그럼 여기 보면 n이 나오잖아요. 그죠? n이 나오는데 앞서 그 min free pass라는 것이 루트 2의 4파이 r 제곱 n분의 1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구한 n을 여기 대입을 하면 이 min free pass가 나오겠죠. 그죠? 그 min free pass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1ATM 일 때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진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3성 토르다 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요. 10의 마이너스 3성 토르란 거는 우리가 그 1ATM 1기압일 때 76cm의 수은주를 얘기합니다. 수은주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해서 760 토르다 이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뭐냐면 1기압이라는 거는 수은이 수은주 76cm가 올라가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기압은 76cm의 수은주가 올라간 거다라는 거 하고 이걸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한 것을 760 토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ATM이 760 토르니까 만약에 진공을 뽑을 때 10의 마이너스 3성 토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760분의 10의 마이너스 3성을 다시 곱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 n의 개수를 요 프레셔를 더 낮출 수 있을 겁니다. 1ATM이 아니라 760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10마이너스 곱을 해서 하게 되면 n이 확 줄어들겠죠. 그죠? n이 확 줄어들게 되면 이 min free pass가 확 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단위 변환에 조심을 하면서 이 계산을 n과 min free pass를 곱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진공 증착기라는 거 할 때 physical vapor deposition 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physical vapor deposition이라는 걸 할 때 진공을 뽑아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증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생각해볼 만한 문제로 Particle Flux Density라는 얘기 나오는데, 과연 이런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 할 때 얼마나 많은 분자들이 실제 와서 부딪힐 것이냐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플럭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흘러가는 실제 플럭스 덴시티라는 양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과정만 보겠는데, 이게 이제 예제 1.13번이 되는데, 파티클 플럭스 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플럭스 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럭스 덴시티는 이제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수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감마라는 값을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개수는 단위 면적당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그 델타 n 총이 있는데 단위 면적당 해서 델타 t 동안에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것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런 그 가열시키는 우리가 보트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금가루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게 증발하면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 이제 코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코팅이 쭉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한 방향이죠, 그죠? 증발하면 이게 이 백큐업에서는 오른쪽 가는 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가는 될 텐데, 증발함 방향에 대해서 그 등방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 v 날아갈 때 vx다. 그러면 이제 요 단위가 델타 t 동안 가는 거리는 vx 델타 t인 거죠. vx 델타 t에다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면적이 a다 라고 해보면, a의 vx 델타 t가 볼륨인 거죠. 그래서 a의 vx의 델타 t에다가 단위 부피당 개수 n을 곱을 하고, 다음에 요게 오른쪽 날아가는 것과 왼쪽 날아가는 게 있으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이게 증발해서 일로 가는 것과 했을 때 단위 부피당 vx 델타 t 가는 거리에 대해서 전체 요 개수에서 오른쪽 가는 거 왼쪽 가는 걸 합해서 이제 한쪽 방향 가는 거는, 이 방향 날아가는 거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델타 n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a의 델타 t에 대해서 2분의 n a의 vx의 델타 t를 해주면 약분이 되면서 이제 이것은 2분의 n의 vx다라는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 플럭스 덴시티가 단위 면적도 몇 개냐 그랬을 때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 vx가 어떻게 되느냐? 세보면 여러분 그 2분의 막스웰 에코파티션 티어리에 따라서 S 평균 에너지는 2분의 KT죠. X 방향이니까 그 VX는 n분의 루트 KT다라고 세보면, 이 질량 M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보면 하나에 대해서 그 M의 이 질소에 대해서 해보면 이게 분자량이 14.007인데 이제 원자력이 이건데 두 개가 붙어 있고, 요게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나눠줘야지 이제 하나당 개수가 나오니까 요 질량을 여기에 넣고, 그다음에 상온 넣고, Vx가 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2분의 KT니까 넣어주면 이 Vx가 바로 이 나오게 되니까, 이 Vx를 여기 넣게 되면 여러분 그 앞에서 구했던 요 단위 부피당 요 n이 나오죠, 그죠? 이 n이 외에는 여기 n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하게 되면 감마가 나옵니다. 그 감마가 나오면 단위 면적당 실제 몇 개의 분자가 실제 붙느냐 라는 거를 분자 붙느냐, 개수 플럭스 덴시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런 그 실제 날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컬리전,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응용으로 백큐엄 데포지션, 어떤 코팅해주는 그런 응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그 랜덤한 모션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저래 평균적으로 2분을 나눠준다, 얘가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생각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랜덤한 모션이 이제 근본적인 거라면 굉장히 그 플럭추에이션 이런 노이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 랜덤 fluctuation of electron in conductor라 되어 있는데 이런 정기적으로 도체에서도 전자가 만약 이런 랜덤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전압이나 전류에 있어서 랜덤 플럭션 노이즈를 만들어낼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 회로에서 노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어떤 소스를 이제 이런 랜덤 운동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랜덤 플럭츄에이션이라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래도 서멀 이퀄리브리엄 열적인 그 어떤 열평형의 상태에서 라는 얘기는 같은 온도다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온도다 그래서 우리 2분의 1의 mv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2분의 3 kt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에서도 2분의 mv의 제곱이다 라면 얘도 2분의 3 kt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보면 딱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용수철이 매달려 있고 이게 진동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으면 요 중심 위치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기계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이런 저항과 R과 여기 C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럼 차지가 여기 있던 차지가 플럭츄에이션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전자가 이렇게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생각해 보면 이 포텐셜 에너지를 지금 두 개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2분의 1에 2분의 K의 델타 X다 라고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디그리 프리 하나니까 요거는 2분의 KT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KT가 쓸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델타 X의 RMS 값이 이제 생각해 보면 K분의 KT다. 이게 용수의 상수입니다. 얘는 K 볼츠만 팩터고요. 볼츠만 상수고요. 그래서 이게 용수철에서 하나의 플럭츄에이션 되는 값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에 대한 플럭츄에이션을 용수철 상수를 아는 상태에서 KBT를 루트 T에 비례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똑같은 거를 이제 회로에서 보면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게 2분의 C V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게 C가 돼 있으면 이 커패시티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CV 제곱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것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2분의 KT구나 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V의 제곱의 평균값은 C분의 KT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럼 요게 C분의 KT라는 값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C 값을 우리가 어떤 그 이 저항과 이렇게 커패시터 연결을 한 걸로 이렇게 C하고 되어 있을 때 V in과 V out이 이렇게 정의되는 그런 회로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 C 값만 알면 요 전압에 대한 플럭츄에이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V in에 대해서 V out이 알고 있지만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에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이것은 R 1 플러스 J 오메가 R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 RC가 1이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 밴드 위스의 이제 이 3데시멀 포인트라고 이제 전기 회로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그럼 이걸 이제 보고 2파이의 요 오메가 2파이 F잖아요. 그 밴드 위스로 생각하고 RC로 생각하고 1이라 생각해 보면 여기 C 값이 2파이 R B분의 1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RC로 가정했을 때 요 C 값을 요 바로 밴드위스로 바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C분의 1 넣으면 2파이 R B의 KT다 라는 관계가 성립하는데 밴드위스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밴드위스가 넓을수록 이 전압의 플럭츄에이션이 커지고 온도가 커질수록
전압의 플럭션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앞에 계수가 되는데, 앞에 계수가 정확히 이제 요거를 또 보정을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의존성을 보고요. RMS 루트 값은 이게 4KT의 RB라는 이런 값을 이게 정확히 계산한 값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앞에 팩트가 틀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처럼 맥스웰의 이퀄파티션 디어렘을 쓰게 되면 이 RC로 생각해서 R에서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 평균 에너지가 이런 플럭션 2분의 KT다라는 관계에서 이 C 값이 RC 회로에서의 밴드위스 값으로 바꿔줘서 전체 RMS 값이 적어도 루트 B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루트 R에 비례하고 루트 T에 비례하고 앞에 개수만 지금 여기 틀리긴 한데 이런 관계를 성립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한 그 노이즈가 생기는 거를 존슨 노이즈라 그럽니다. 존슨 노이즈라 그러고 혹은 서멀 노이즈라 그러기도 합니다. 서멀 노이즈라 그러고, 이게 이 주파수 의존성이 없고 밴드위스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걸 화이트 노이즈라 그럽니다.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고,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F에 따라서 일정한 값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thermal fluctuation 노이즈 자체도 우리가 이 kinetic theory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온도에 관계되는 이제 그 어떤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더 보고 오늘 이 보강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 여러 특성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처음에 제가 thermal expansion에 대해서 한 꼭지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막스웰의 프린시플인데 이퀄파티션 에너지 티어렘이라는 걸 써서 이제 각 자유 디그리 프리덤 따라서 2분의 KT로 주어지는 걸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좀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랜덤한 모션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노이즈에 영향도 주게 되고 이런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지금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온도가 바뀔 때 또 어떤 일이 또 생기는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일이 이걸 이제 3주차 자료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3자료에서 이제 thermally activated process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다 라는 건데요.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이제 예를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면 결정 구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결정 구조를 쉽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에 하나의 임퓨리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임퓨리티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임퓨리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인이 있다라고 하고, 이게 실리콘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반도체에서 이런 반도체 사족 원소 이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차지가 트랜스퍼 되면서 이제 차지가 남아서 P타입이다, N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 몰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몰려 있게 되면 이게 열을 줘서 이걸 확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요. 자, 온도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진동을 많이 하겠죠. 그죠? 진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동을 많이 할 때 여기 한쪽에 갇혀 있던 인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그 상대적으로 얘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어서 이게 그 벌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빨간 게 요 중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닫히면서 다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여기 갇혀 있던 것이 이게 진동을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진동을 하니까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서 얘가 또 움직이니까 얘가 싹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온도 올라가면 디퓨전이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이 레티스가 바이브레이션한 틈이 딱 생기고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순물이 팍 뛰어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해보면 한쪽에 있던 임퓨리티가 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원 위치에서
특정한 거리만큼 이동해서 실제 골고루 퍼지는데 바로 이러한 그 thermally activated 된 프로세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hermally activated 프로세스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볼츠만 팩터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thermally activated 이런 행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엑스포넨셜에 비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의 kt분의 특정한 에너지가 벌렸다가 넘어갔다 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공간에서 이렇게 높이 세워진 캐비넷이 있다. 불안정하잖아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안정한 상태로 한다면 이렇게 눕혀진 상태가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캐비넷이라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여기가 높은 상태인데 여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좀 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휘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이 캐비넷을 넘어뜨려서 이렇게 눕히고자 할 때에는 약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실제 UA의 스타라는 에너지가 원래 UA에서 요 A 포지션이 A라는 게 요 세워져 있는 상태를 A라 그러고 이렇게 기울이고자 해서 넘어가는 요 각도 해당되는 만큼의 상태를 A 스타로 표현을 해서 중간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상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완전 넘어갔을 때 B 상태로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A에서 A의 스타로 가서 B로 간다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에너지 필요한데 이 에너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람이 밀어주는 건데 이러한 솔리드에서는 이런 그 애톰들이 막 온도에 따라 바이브레이션 하니까 이분의 자유도 하나당 이분의 KT만큼의 얘가 진동을 하니까 얘 그 임퓨리티도 이 정도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디퓨전이라는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솔리드 상태에서 요 할 때 원래 상태가 이렇게 가장 낮은 A 상태 왼쪽에 있을 A 상태인데 이만큼 에너지가 그 다음 사이트로 넘어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U를 포텐셜 에너지를 X에 대해서 원래 A 상태에서 그다음에 B 상태로 가는데 여기 이제 조금 에너지를 좀 줘야 되죠, 그죠? 줘야 되는 거를 우리가 thermal vibration에 의해서 A 스타로 올렸다 해서 요게 이렇게 넘어간 형태로 thermally activated 된 상태다라고 하고요. 요 에너지를 U의 A의 스타 밑에 걸 UA라 그러고 요런 거를 이제 외부에서 external 일을 줘야 되는데요. external 워크를 줘야 되는데 이게 템퍼리처에 의해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제 넘어가는 거를 이제 thermally activated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몇 개나 넘어갈 것이냐 보면 한 개에서 넘어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분명히 T가 올라가면 이게 액티베이트 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계속 많아지게 되는데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필요할 거고요. 이만큼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큰 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넘어가는 시도가 얼마나 초당 많이 있느냐 라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넘어가는 이 거를 표현할 때 the rate of thermally activated process다. 웨이트가 얼마가 되느냐 라는 해보면 실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큰 것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A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의 E의 A다 라고 생각하면 EA가 뭐가 되냐면 U의 A 스타 마이너스 UA로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을 우리 액티베이션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에 분명히 이제 큰 것에 대한 비율이 이 볼츠만 팩터에 의해서 정의되니까 이제 요 임퓨리티가 넘어갈 때 개수가 될 겁니다. 다음에 얘가 넘어갈 시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죠? 시도를 많이 하면 넘어갈 개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시도하는 거를 우리가 프리퀀시, 점핑 프리퀀시, 그래서 이거를 점핑하고자 노력하는 프리퀀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임퓨리티가 넘어가고자 하는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따라서 넘어가는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Thermally activated 된 프로세스를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rrhenius rate equ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넘어갈 실현대에서 이제 요 점핑 최종 Arrhenius rate equation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시도하는 횟수에다가 그다음 액티베이션 엑스포넨트 표현되어 있는 이런 타입을 Arrhenius 타입의 우리 변화 레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thermally excited 되는 것에 대한 예가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diffusion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diffusion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를 이제 이 입자가 요 impurity가 이 레티스 안에 있을 때 얘가 넘어가는 거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배우지만 요 interstitial site라고 그러거든요. 보면 중간에 요 비어져 있는 곳에 어떤 임퓨리티가 들어가는 경우가 요 interstitial site라고 생각합니다. 요 interstitial site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를 X로 하고 여기를 Y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넘어가는 거를 이제 atomic diffusion이라 그러거든요. atomic diffusio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는 정도를 우리가 diffusion constant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정도가 diffusion constant가 크면 많이 넘어가고, diffusion constant가 적으면 덜 넘어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tomic diffusion 현상이 이제 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 요래 갔다가 이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 레티스 컨스턴트가 A다 라고 해보면 요 거리가 요 인터스티트 사이트하고 인터스티트 사이트 A다 그러면 요거를 N번 건너뛰면요, N번 점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는, 결과 넘어갈 때 이 세타 이래 갈 수도 있고 이래 갈 수도 있고 이래 갈 수도 있고 이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타는 0도 하고 90도 하고 180도 하고 270도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x 위치를 보면요, x는 a의 코사인 세타 1, a의 다음 세타 2 뜨고 이제 쭉 가서 n번 뜨니까 a의 코사인 세타 n 이렇게 되는데, 요걸 가면서 해보면 랜덤하니까 결과적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0도 횟수, 90도 횟수, 180도 횟수, 270도 횟수 같으니까 x바는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평균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타1이 0도면 이건 플러스 1이고 이게 180도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 플러스 1번의 횟수하고 마이너스 1 횟수가 같으니까 이제 합치면 0이 되겠죠, 그죠? 90도하고 270도도 뭐 위아래 합치면 0이 될 겁니다. y는 사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값은 그런데 우리 루트민 스퀘어를 생각해보면 x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a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1이고 a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2고 쭉 가서 a 제곱의 코사인 세타 n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n번 시행할 때 각각 횟수가 같죠, 그죠? 같을 겁니다. 0도일 때 4분의 n번일 거고, 90도일 때 4분의 n번이고, 180도일 때 4분의 n번이고, 270도일 때 4분의 n번일 겁니다.
그럼 코사인 4분의 n분의 1때 이걸 다 더하면 랜덤하게 나타난다 생각해보면 코사인 90도일 때하고 270도는 코사인 제곱 세타 0이 될 겁니다. 그다음 0도일 때하고 180도가 4분의 n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둘 다 코사인 제곱 0도는 1이고 코사인 180도의 제곱은 1인, 똑같이 1입니다. 위에 평균값을 유치할 때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에버리지 아웃 돼버렸는데 요것은 0도일 때는 4분의 n번의 a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180도일 때도 4분의 n의 n제곱이 되니까 2분의 n a제곱이다라는 것이 이제 x제곱에 대한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해보면 y제곱은 a제곱 사인 제곱 세타 1 더하기 a제곱 사인 제곱 세타 2 해서 쭉 가서 a제곱 사인 제곱 세타 n 이렇게 될 텐데 이걸 해보면 똑같이 4분의 na 제곱 플러스 4분의 na 제곱 되면서 얘는 2분의 na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루트 민 스퀘어 값을 이제 원리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를 x 제곱과 y 제곱 보면 이게 2분의 na 제곱이고 이게 2분의 na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na 제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점핑한다 그랬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L 제곱은 n의 a 제곱이 될 거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전 되는 거리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시도한 횟수, 점핑한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루트 민 스퀘어 이동한 거리는 요 루트 n의 a라는 관계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앞서 이제 액티베이티드 된 서멀 액티브 프로세스에 따라서 우리 디퓨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실제 레이트는 f0의 a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 분의 2a다 라고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이제 요 액티베이트 프로세스의 이제 레이트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실제 시도하는 횟수가 이제 이거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점프마다 과연 몇 번 시도하느냐 그래서 해보면요. 그게 F0로 F 횟수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라는 횟수로 이제 레이트를 이제 정의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T초 동안에 과연 몇 번 N번 시행이 있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1초 동안에 몇 번 시행이 있는가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초당 시도하는 횟수를 가지고 이제 에다가 t초 동안에 이제 n번 시도하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단위 시간당 요 레이트 이퀘이션 넘어가고자 하는 이벤트의 횟수에다가 우리가 몇 초 동안 기다리느냐, 오래 기다려서 많이 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t를 곱을한 값이니까 이게 총 n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L 제곱은 요 n이란 거는 단위 시간당 레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요 t를 곱을한 것에다가 a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시도한 횟수, 점핑한 횟수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L 제곱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간에 대해서 증가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시간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에 요 개수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간에 대해서 넘어가는 개수가 이거를 디퓨전 컨스턴트라고 정의를 하고 일단 2D로 이렇게 써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D라는 이 디퓨전 컨스턴트 넘어가는 비율을 이제 왜 2D라 했는 거는 또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2분의 1의 a 제곱의 f다 라고 이제 여기에서 쓸 수가 있겠죠. 2를 넘기고 t 약분하고 fa 제곱 하게 되면 이 재료에서 이 임퓨리티가 넘어가는
길이가 시간을 충분히 길이면 좀 멀리 갈 거잖아요. 그죠? 멀리 간 그 시간 동안에 어느 만큼 가느냐 라는 게 이제 디퓨전 컨스턴트 ED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디퓨전 컨스턴트라는 값을 이제 디퓨전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재료의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F가 이제 써주면 D는 2분의 A 제곱이 이제 요 인터스티셜과 인터스티셜 사이 거리를 얘기하고 있고, F는 F0의 A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이 A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개수를 다 합쳐서 D0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2A, 즉 이 디퓨전 컨스턴트도 온도에 따라서 thermally activated 된 프로세스를 따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반도체에서는 이런 불순물 넣어주고 전체 골고루 퍼뜨릴 때 온도를 올리면 얘가 이 값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증가하니까 디퓨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퓨전이 많이 되어서 이 실리콘에서의 도펀트라는 거를, 불순물을 온도를 올려서 최대한 많이 보내자 라는 관점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예제 1.15번 문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실리콘에서 이제 도펀트의 디퓨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때 이제 실리콘에서의 불순물의 디퓨전 컨스턴트의 앞에 텀은 10.5 제곱센티미터 세크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3.69 일렉트론 볼트, 상당히 큰 에너지입니다. 얘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얘보다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L은 이제 넘어가는 길이는 L 제곱이 아까 EDT였잖아요. 그죠? EDT.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거나 디퓨전 컨스턴트 크거나 하게 되면 이 루트 민 스퀘어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L은 루트의 EDT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D가 D0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T분의 2A니까 보면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죠? D0 여기서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럼 D 값이 나오죠. 그죠? D 값이 나오는데 이 D 값을 넣고 초를 이제 넣으면 T를 얘를 5분 하면 300초가 되겠죠? 300초를 넣으면 실제 간 평균 RMS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을 3.69 할 때는 3.69 일렉트론 볼트 KT가 상온일 때는 0.0259가 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이거 했을 때 너무 작다. 생각해 보면 온도를 1100도씨로 이제 올려서 할 때는 이제 계산할 때 여기에다가 300에서 1100도니까 1100 더하기 273 해줘서 요거를 마이너스 해주고 얘를 이제 엑스포넨셜에서 1100도씨에서 액티베이션 D0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면 실제 온도를 상온에서 할 때하고 1100도씨 할 때하고 과연 얼마나 거리에 많이 가느냐 라는 거를 평균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디퓨전 이런 현상 자체도 바로 thermally activated 되어 있는 그런 RNS rate equation 되어 있는데 atomic diffusion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는 브라운 운동이라든가 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은 우리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움직이는 정도하고 방금 얘기했던 이 격자 내 불순물 이동하는 디퓨전 정도가 비례합니다. 그 비례하는 관계에 대해서 온도에 관계되는 비례하는 거를 이제 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제 응용이 이런 thermally activated 된 프로세스가 나타난다 라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 들어와서 실제 그룹 활동에서 온도에 따라서 많은 특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보강 수업에서 이 그 그룹 활동에서 온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우리 2주차 자료에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주차 자료도
참조를 해서 여러분 그 손필기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슬라이드하고 잘 활용하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요 시간에는 실제 레티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티스 아주 규칙적인 레티스 모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